Hey girlies, it's 지지. 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저께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여성들과 미군 부대 근처 클럽, 바 놀러간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클럽 간 게 한 8개월은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남편이랑 남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서울로 갔었는데 그때는 되게 재밌었는데 막 머리에 담배 냄새 배고 이래가지고 좀 약간 짜증나고 현타고 이래가지고 이제 당분간 또 이제 클럽 안 간다 이러고서 진짜 안 갔거든요. 한 8개월? 최소 6개월 이상 안 갔는데 제가 한 몇 주 전쯤에 생리 기간이기도 했고 약간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리 기간에 진짜 우울해지잖아요. 뭔가 아무 잘못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약간 축축 처지고 마음 가라앉고 그래서 그게 뭔가 평소 생리할 때보다도 더 좀 길게 유지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번엔 좀 안 되겠다, 뭔가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유튜버 중에 세이123이라는 유튜버 아세요 다들 혹시? 저는 몰랐는데 이제 최근에 어쩌다가 알게 됐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30대 초반이신 걸로 알고 있고 DJ이세요. 그래서 일단 이 캐릭터 자체가 되게 생소하고 재밌는 사람인데 말투나 성격이나 이런 게 되게 약간 이제 풍자적이면서 담백하면서도 약간 이제 좀 자조적이면서도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여성들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튜버분 영상 보니까 아무래도 DJ니까 맨날 클럽을 가시는데 노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클럽을 까먹고 있었지? 나 바보 아니야? 클럽 가서 그냥 이제 잘 놀고 이러면 재밌겠다. 그러면 좀 우울도 좀 날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한테 우리 서울 가자. 우리 서울 클럽 가자 해가지고 남편이 그래서 그래 근데 나 홍대는 많이 가봤는데 이태원 클럽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이태원 가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나도 그래 좋다 나도 맨날 갈 때마다 홍대 갔으니까 우리 이태원 가보자 해서 갔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둘이 이태원을 간 거죠. 갔어요. 한껏 꾸미고 신나는 마음으로 갔는데 개노잼 개노잼. 일단 이태원은 힙합 클럽이 홍대만큼 많지가 않잖아요. 약간 뭐 EDM, 뭐 그냥 팝, 그리고 이태원에 있는 힙합 클럽들이 그렇게 막 붐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태원에서는 힙합이 별로 안 먹히나 봐요. 그래가지고 힙합 클럽 가봤자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뭔가 흥도 안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씨 어쩌지 하다가 우리 그냥 홍대로 넘어갈까? 해서 홍대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갔는데 또 노잼. 엥? 전 그래서 충격 먹었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홍대 힙합 클럽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외국 힙합 나오는 클럽을 좋아해요. 외국 힙합만 거의 듣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갔는데 또 노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약간 이유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클럽을 안 다닌 8개월 동안 달라진 점이 있더라고요. 우선 달라진 점 첫 번째는 제가 외국 힙합을 더 많이 듣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정말 유명한 것만 들었다면 요즘에는 좀 이제 막 라이징 하는 그런 신인들 음악도 듣고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미국 본토에서 이제 좀 유명해지고 있는 그런 최신 외국 힙합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약간 홍대 클럽은 어쩔 수 없이 대중성을 위해서 한국인들이 잘 아는 노래를 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너무 그냥 똑같은 옛날 노래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케이팝으로 한국인 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에스파의 위플래시랑 슈퍼노바를 좋아해. 난 그걸 요즘에 즐겨 듣고 뭐 난 그런 음악을 듣고 싶어. 근데 클럽에 갔더니 에스파 블랙맘바만 계속 트는 꼴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제 8개월 동안의 제 변화 때문에 약간 홍대 클럽이 재미가 없어졌나 봐요. 근데 또 사실 이번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좋았다고 말한 롤리라는 클럽을 안 가기도 했어요. 약간 그냥 굳이 입장료 내고 가기 싫어서 안 갔는데, 남편이랑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자들은 입장료가 없는데 남자들은 입장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이태원 홍대를 갔다 왔는데도 노잼이어가지고 약간 슬펐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내가 남편이랑 가서 재미가 없는 건가? 약간 여자들끼리 놀면 재밌으려나 싶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 그 검색창에
송탄 클럽을 쳤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송탄 살고 있고 여기도 이제 클럽이 꽤 있거든요. 클럽이나 바든지 좀 꽤 번화가거든요. 바로 앞에가. 그래서 쳤는데 이제 막 송탄, 평택, 뭐 홍대 이런 뭐 외국인들 많은 클럽 놀러 가는 여자들만의 방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며칠간은 약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분위기를 좀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에 어떤 사람이 오늘 목요일 밤에 미군부대 근처 놀러 가실 분 이렇게 올린 거예요. 혹시 송탄 가시냐, 평택 가시냐, 그리고 시간은 어느 정도냐 이런 거 이렇게 막 물어보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사람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저까지 해서 3명이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목요일인데 밖에 사람이 있을까? 다들 내일 출근해야 돼가지고 안 나올 것 같은데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방이 약간 클럽 가는 그런 방이니까 뭐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인가 보다. 여기 뭐 클럽 자주 다닌 사람인가 싶어서 그냥 뭐 일단 나가지 뭐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셋 다 서울 클럽은 꽤 가봤는데 이제 미군부대 클럽이나 바는 잘 안 가본 사람들인 거예요. 셋 다. 그래가지고 딱 처음에 만나서는 어디 가지 엄청 헤맸어요. 진짜 한 그 거리를 한 세네 번은 좀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갈지 보려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진짜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3명 중에 일단 저는 결혼했고 한 명은 남자친구 있었고 이제 나머지 한 명이 뭔가 나는 오늘 좀 남자를 찾고 싶다, 남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면 파트너 있는 우리 둘은 진짜 상관없으니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자. 왜냐면 너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친구가 골랐어요. 그리고 처음 들어간 바에서는 사실 그냥 거의 칵테일 하나씩 시켜서 그냥 앉아서 얘기하면서 수다 떨고 그랬어요. 막 춤추고 이런 게 아니어도 사실 저는 앉아서 수다 떠는 것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오랜만에 좀 여자들끼리 노는 그런 자리기도 했고 정말 기상천외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와, 정말 이 여자 엄청 재밌게 놀았다. 정말 휘황찬란한 삶을 보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말하기에는 조금 좀 신상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수위가 너무 세요. 수위가 너무 센데 아무튼 그렇게 실제로 만나면 그런 진짜 재밌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놀랐던 게 막 보통 막 외국인 만나는 여자들은 다 이런 막 카디비 센 언니 교포 느낌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뭔가 좀 다른 평범한 집단보다는 많이 있지만 정말 평범한 되게 조신한 한국 여자 스타일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인기가 많아요. 정말 다양해요. 딱 이제 한국 회사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느낌?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뭐 그런 오히려 진짜 겉으로는 되게 조신하게 보이는 사람이 더 아주 그냥 크레이지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진짜 뭐 돈 잘 버는 전문직도 많고요. 정말 다양하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칵테일 한 잔씩 하고 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살짝 이제 수다도 해서 뭔가 이제 서로 설명도 했고 뭐 많이 웃었고 이제 살짝 춥기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러면 다른 데로 가자 해서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이제 또 이제 계속 또 돌아다녔어요. 왜냐면 어디가 재밌을까? 어디에 사람이 많나?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목요일 밤이어서 그런지 한 10시 지나니까 사람이 진짜 거리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거의 그냥 텅텅 빈 거예요. 그나마 10시 전에는 사람들이 좀 이제 거리에 다녔는데 그마저도 사실 금, 토, 일에 비하면 엄청 적은 편이었거든요. 금, 토에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냥 거리에도 엄청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근데 목요일 밤이라서 그런지 10시 되니까 진짜 거의 없는 거예요. 망했다. 금요일에 올걸.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리를 걷다가 어떤 이제 외국인 남성 무리랑 약간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약간 뭐랄까, 약간 뭔가 눈길을 주면서, 그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오진 않고, 그러면서 우리 쪽으로 약간 옆으로 가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말이 트여가지고, 막 그 외국인 남자가, 우리 지금 이 바 간다. 그러면서 그 바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단 저는 그 오늘 남자가 고프다는 그 친구한테 쟤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좀 약간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이제 같이 우리 바 가는데 따라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낯을 별로 안 가리고 모양적이고 이런 편이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사실 그 외국인 남자들이 간 바가 입구에 내국인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거든요. 원래는 한국인들끼리 가면은 안 들여보내주는 그런 데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한국인 여자들이었지만 이제 외국인 남자랑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친구든 일행이든 어쨌든 같이 간 거라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미군 부대 근처에 한국인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는 바랑 클럽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약간 문화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그래도 조금은 가봤는데 그런 한국인 출입 금지 바를 갔었는데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미군들이 사실 돈을 잘 써요.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군들은 보통 다 1년씩만 오다 가는 사람들이고 다른 미국에 있는 미군 부대나 아니면 다른 해외에 있는 미군 부대들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여기 오산 공군기지 부대가 번화가로 좀 유명하거든요. 미군 부대 나오면 바로 번화가가 있고 평택 육군기지보다 부대 규모는 훨씬 작지만 그 번화가 규모는 평택보다 크대요. 그래서 평택 육군들도 여기로 이렇게 많이 놀러 온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뭐 바나 클럽 가서 돈 엄청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저랑 남편이랑 이제 남편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이제 바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바에서 소주가 한 7,000원인가? 그랬어요. 소주가 7,000원이면 비싼 거잖아요? 편의점에서는 뭐 2,000원이면 사 먹는데? 그래서 와, 소주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미군이 10달러를 주면서 잔돈은 그냥 가지세요. 약간 이렇게 그냥 잔돈도 안 받는 거예요. 10달러 주면서. 10달러면 지금 환율로는 한 15,000원? 14,000원 정도는 하잖아요. 거의 그냥 소주를 14,000원 주고서 그냥 사 먹는 거예요. 미국인들한테는 사실 그게 좀 익숙한 가격이겠죠? 아무래도 물가가 높으니까. 좀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정말 돈을 그렇게 잘 써요. 그래서 미군들이 그렇게 돈을 약간 펑펑 쓰는 경향이 있어서 좀 미군들만 받으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 근데 또 여기서 웃긴 점은 그 처음에 우리랑 눈길을 마주쳤던 남자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합류를 한 건데 계단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남자 뒤에 3명이 있었거든요. 그 먼저 간 사람의 친구인 거죠. 근데 3명 중에 한 명이 괜찮게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그 남자가 고픈 친구에게 쟤 어때? 쟤 잘생겼는데? 그래서 봤더니 친구가 잘생겼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 잘생겼다는 남자한테 like she likes you 막 이러면서 약간 윙맨을 해줬어요. 윙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랑 이제 매치가 됐어요. 그 남자를 원했던 친구랑 그 잘생긴 남자랑 이제 매치가 돼가지고 둘은 바에서 앉아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랑 나머지 친구는 그냥 옆에 있던 다른 남자들이랑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했어요. 참고로 저는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남편은 제가 여자들끼리 놀러 가는 거 괜찮아 하거든요. 대신 이제 조건은, 딱 한 가지 조건은 이 반지를 끼고 나가야 된다는 점. 그 말은 즉슨 이제 놀러 나가는 건 괜찮은데 이제 이미 임자가 있다는 것, 이미 결혼을 했다는 거는 이제 남들한테 알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랑 그냥 대화할 때마다 대화 초반에 항상 나 근데 이미 결혼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뭔가 오해가 생길 만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 남편이 이제 미국 공군이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미국인들이 사실 다 공군이고 혹시 남편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뭐 같은 뭐 사무실이나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군인들은 아니더라도 뭐 친구의 친구일 수도 있고 괜히 약간 소문 이상하게 나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좀 확실하게 대화하기 시작할 때 뭐 나는 결혼했고 이런 걸 이제 밝히고서 그냥 캐주얼하게 친구로 이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또 티가 있는데 이제 남편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저랑 남편의 커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냥 진짜 잠깐 2초, 3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 남자 3명 중에 한 명이 저와 제 남편의 커플 사진을 보자마자 막 third leg, like, is it real big? 이러면서 크냐, 진짜 크냐, 막 다리가 3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말을 하자마자 저랑 여자친구들이랑 다들 일동정적.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제 남편이 피부색이 검은 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막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얼굴 표정 막 이렇게 지으면서 완전 진지하게 막 쏴붙인 건 아니지만 약간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또 완전 그거 되게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 완전 disrespectful 하다고 막 그러고 막 옆에서도 you shouldn't say that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좀 꼽졌어요. 꼭 당할 만한 일이죠. 그랬더니 그 남자애는 나는 원래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고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를 바로바로 말하는 편이다. 이러는 거예요. 약간 당당하게 잘못한 거 없자는 듯이. 그래서 그 태도가 좀 어이없었고 아무튼 그랬어요. 지금 2025년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늙은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28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나이로 한 30살쯤 되겠죠? 그리고 사실 그 남자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제일 조심해야 하는 그런 인종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요즘 젊은 미국인도 저런다고? 근데 아무튼 약간 분위기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냥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다 같이 찍은 셀피도 있고 나는 너를 기억한단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렴.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랑 앉아서 얘기하고 있던 친구랑 그 남자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나머지 3명은 이제 간 상태였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알고 보니까 그 잘생긴 남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한국에 도착했대요. 원래 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오늘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제 도착한 당일 밤에 이제 저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좀 TMI인데 만약에 외국인 남자랑 뭔가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미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야 약간 성격적으로, 매너적으로도 그렇고, 외모도 좀 그렇고, 대부분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 한국에 엄청 오래 있었다? 한국에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이제 한국 여자랑 데이트를 하려고 한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좀 뭔가, 아니 사실 그냥 주변이랑 제 직접적인 경험을 생각해보면 한국에 온 지 뭐 얼마 안 됐고 뭐 3개월 뭐 그 정도 된 사람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오늘 남자가 고프다고 한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사실 그날 밤에 훅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잘생긴 남자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집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부대 안에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그 상황을 알고 나서는 대충 이제 대화 마무리하고 우리 좀 다른 데 가자 이래가지고 또 다른 데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또 아까 말했듯이 목요일 밤이어가지고 애초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미군 부대 클럽 가고 싶으신 분들은 목요일 밤에는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요. 금요일, 토요일 밤에 가시면 사람이 많을 거랍니다. 그리고 어떤 바들은 특정 인종만 많이 가는 그런 바도 있어요. 저도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정보도 알고 계시면 좋고 그냥 뭐 여러 군데 다 가보세요. 그럼 오늘 제가 처음으로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성들과 미군 부대 근처 클럽이랑 바를 가본 얘기를 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사실 제가 옛날에 홍대는 한번 그렇게 가봤어요. 오픈 채팅에서 만난 여성 한 분과 홍대를 같이 갔었고 되게 재밌게 잘 놀았었어요. 근데 이제 미군 부대 근처는 그렇게 한국인 여자들이랑 처음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셋 다 잘 모르는 상태였었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약간 우리 망했나 싶기도 했었는데 좀 이제 칵테일 한잔 하고 서로 수다 떨고 찍기 좀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되게 재밌게 놀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또 이제 잘생긴 남자도 만났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놀아보니까 재밌고 좋네요. 저는 나중에 한국에 오면 또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놀아보세요. 한국이 그래도 안전한 나라고 CCTV가 어디든 다 있고 해서 이렇게 처음 보는 여성들과도 이렇게 놀기가 참 좋네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같이 놀러 가기로 한 여자들끼리 이제 단톡방을 따로 파서 혹시 오늘 옷이나 스타일 어떻게 꾸미고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했듯이 외국인 만나는 여자들이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정말 막
센 언니 교포 이런 스타일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회사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보편적인 그런 스타일도 있고 해서 약간 서로 뭔가 스타일이 안 맞으면 조금 민망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들은 다 꾸미고 왔는데 나만 좀 뭐랄까 좀 추리닝이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친구들은 다 추리닝 입고 왔는데 나만 무슨 공작새처럼 원피스 입고 막 퍼자켓 입고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놀 수도 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